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의 주쌤 김도영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 와이셔츠 색깔 보셨나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계좌도 그리고 시장도 무사히 조금 행복하면서 넘어가지 않으셨나. 소외되지 않고 오늘은 그나마 하고 웃으시면서 다리 쭉 뻗고 저희 방송 지금 시청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 이벤트 그리고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던 이벤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다. 여론몰이와 항상 반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좌를 승천하는데 좀 더 한 걸음 앞서갈 수 있다라는 주쌤 김도영이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 예상 밖의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한때는 출렁이긴 했지만 결국 막판에 다시 한번 프로그램발 상승과 함께 코스닥이 오래간만에 빵끝 웃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사일도 조용해지면서 북한과의 회담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고요. 기준금리도 일단은 동결로 가닥을 잡았고 만기 이벤트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의 계좌들이 승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 전략이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과 함께 90분간 생방송으로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메뉴의 증권 메뉴에서 주식 승천 코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나서 금일 출연하신 멘토들 그리고 또는 진행자에게 쓴소리, 단소리 모두 다 환영한다. 안티-찬티 환영하니까 여러분들 시원하게 콕콕 집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멘토 클리닉처럼 풀어드린다라고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좀 오래간만에 이렇게 엉덩이도 들썩, 어깨도 들썩 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요, 흥분하시는 것보다는 또는, 다시 한번, 이제는 무조건 갈 거야. 이제부터 난 무조건 갈 거야. 우상향할 거야. 상승할 거라는 생각보다는요, 여기서 좀 더 핵심적으로 주도 업종, 주도 섹터 또는 시장의 변동에 우리가 박스권인지 돌파 안착인지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목요일 팀이 그때 목요일을 꽉 잡고 계셨던 김선윤 멘토가 화요일날 나오셨단 말이에요. 과연 목요일날 또 나오실까다 궁금하고요. 오늘 출연하신 두 멘토분들 먼저 화면을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장, 해답만을 찾는 차트의 분석가, 주식의 연금술사 김선윤 멘토와 함께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상처받은 계좌를 치유한다. 센티비의 닥터, 주식 주치 안성준. 정확한 진단과 명쾌한 처방으로 병든 종목과 다친 계좌를 어루만져 드립니다. 건강한 투자자가 되는 지름길, 닥터 안과 함께하세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저의 승리입니다. 네. 참.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왜 웃는지 아시죠? 저희가 벌써 두 번째 내기 아닌 내기 시장을 전략을 잘 써요. 주쌤 김도영이 아무래도 제대로 시장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한 화면을 왜 웃었는지 화면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된다면은 그때 병아리 복장을 한번 입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감수를 둔 거야 오늘? 치매를 좀 두도록 하고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카드가 또 오늘 생겨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강수를 두도록 하고요. 제가 또다시 우리가 화요일 팀 이후로 내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사위 던져졌으니까 한번 해보죠. 목요일 날은 만약 김선윤 멘토가 지게 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입고 출연합니다. 생방송 90분 동안 아시겠죠? 좀 더 세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김선윤 멘토가 또다시 졌습니다. 전략가, 주센가 하면 시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주도 업종을 잡을 수 있는데
김선윤 멘토가 본인이 약속한 걸 정말 지켰는지 웃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화면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저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지금 복장이 이게 지금 여러분, 손 보이시나요? 손도 안 나와요? 지금 어떡합니까, 이거? 자, 이 마우스 만지기도 힘드네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내기는 내기라서, 아까 제가 올 때, 통닭도 3마리 딱 사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 맛있게 먹고 들어왔고, 통닭 먹을 힘을 가지고,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스타일과 다르게 굉장히 좀 귀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닭 벼슬 좀 올려주세요. 어떻게 좀 네. 태워볼까요? 네, 그렇죠. 자, 너무 귀여우니까 뭐 귀요미송 좀 불러봐야 되나?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좋아요. 자, 이게 사실 귀요미송 한번 이게 좀 힘듭니다, 여러분. 네. 자, 아니, 손 빼세요, 그러면. 자, 2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 더하기 1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귀요미. 자, 2 더하기 2도 귀요미.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희는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웃음도 주고, 감성도 주고, 또는 슬픔과 희열과 기쁨을 모두 함께하는 증권방송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방송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김선현 멘토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MC 김도영과 또 다른 패널들과의 이 내기가 단순하게 그냥 오락적으로 요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는 데 부분에 지표로 쓰고 있는 건데요. 김선현 멘토가 또다시 한번 이상론 멘토 이후에 자신의 말에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정확하게 정직하고 신의성실 부분에서 확실한 이런 약속을 지키는 곳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내기는 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들이 생길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져봤으면 좋겠어요. 제습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옆에서요, 이제 혼자 지금 웃고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닌데, 곧 닥칠 수 있는 일인데, 이분이 좀 웃고 있습니다.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닉을 대표한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하지만 주식 승천 멘토 클리닉과에 딱 어울릴 만한 닉네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 클리닉의 주치, 닥터 안성준 멘토. 지난주 첫 출연 이후에 반응 좀 어땠습니까? 예, 반응은 좀 주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하는데 앞으로도 발전해서 주식 투자 여러분들, 주식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위에서만 반응이 좋았어요? 예. 주위에서만? 그 반응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일단은 위축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조금 여유롭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분 책임 자신이 뱉은 말에 정확히 책임을 지고 있는 분 그리고 주치의답게 오늘 두 번째 방송이지만 뭔가 여유를 갖고 오신 거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지금부터 브룽 시동 걸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저희가 지금 방긋 웃으면서 출발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가에 미소가 좀 드리우지 않았나 그리고 계좌 자체도 좀 붉게 물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략가들 멘토분들의 전략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걱정하지 말자라는 의견 쪽이 긍정적으로 좀 화답을 해주었고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귀한 부분을 조심스럽게나마 타진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발 상승 모멘텀도 유지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모두 다 휴하고 긍정으로 넘어간 속에서 찾아봐야 될 악재는 없었는지를 이슈앤토크 오늘장 이슈앤토크 주제 먼저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토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이 금리 동결 충격을 딛고 1950선 고지 앞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모멘텀 2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을지 그것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결국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GS건설이 어닝쇼크 적자 전환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주가 줄줄이 폭락이라고 표현할 만큼 문제점이 도래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세 번째입니다. LG전자 스마트폰이 잘 나가니 주가도 훨훨 날아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화되고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요. 과연 삼성전자를 이기는 만큼 다시 한번 LG전자가 위쪽으로 비상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어제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새벽만 하더라도 북한이 실제적으로 여론몰이를 통해서 미사일을 오늘 당일날 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좀 상당히 많이 돌았었는데요. 그 우려 속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옵션 만기까지 조용하게 잘 마무리되면서 넘어갔습니다. 예상 밖의 금리 동결이다. 주쌤은 동결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금리 동결 속에 살짝 철렁이긴 했지만 출렁이었어요.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은 1950선에 바짝 다가서면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의 가장 특징적이었고 그리고 이 멘토분들은 어떤 전략을 했어요? 김선임 멘토. 네. 오늘 장 그래도 오래간만에 좀 웃지 않으셨나요? 네, 오늘 방송이 되게 힘드네요. 그렇죠? 아, 그래요? 자, 그래도 오늘 장 되게 좀 재밌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뭐 최근에 변동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그만 웃으시고요. 네, 되게 좋은 장이었는데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예상보다는 많이 간 거죠, 사실상. 근데 외인들의 매수세 대비해서는 많이 안 가졌습니다. 기관들이 너무 많이 물량을 좀 던져줬기 그렇죠. 때문인데 기관들이 이렇게 꼭 거꾸로 움직여줍니다. 항상 외인들과 반대로. 좀 기관들이 좀 도와주길 바라지만서도 기관들의 매도세는 조금 더 나아주지 않을까. 근데 재밌는 사항은 기관들이 최근에 2,000포인트 아래에서부터 계속 매수가 집중이 됐는데 왜 하필 또 50포인트 되기 직전에 좀 던져주느냐. 약간의 조금은 그 가장 최근에 샀던 물량이 좀 나아주지 않나. 또 15일 날 또 김일성 생일을 맞아서 일단 미사일 발사도 15일까지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말 내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조금은 현금 확보를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연기금도 좀 매도가 나아졌던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좀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하죠. 자, 북한과 미국이 좀 대화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1972년인가 4년인가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소련과 중국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 중국이 미국이 중국 손을 잡아주면서 이제 경제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 흐름 자체 또 요즘에 최근에 북한이 중국한테 좀 배신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죠.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 미국 쪽에 좀 손을 뻗으려고 이번에 최대한 좀 뽑아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발악을 한다. 자, 이런 루머가 돌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할 수도 있겠다. 이런 루머가 좀 돌았습니다. 어느 정도 좀 된 신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구글 회장도 방문을 했었고 여러 가지 조금 북한 쪽에 외국인들을 좀 방문해 주면서 조금은 관심 있게 조금은 상황을 좀 지켜보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 이번 좀 미사일이 마지막이라 판단을 하시고 설마 좀 어디 맞추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큰 걱정 마시고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좀 매수 아직도 기회인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15일이 최악일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는 다음 주 한 화요일부터나 아니면 월요일부터 가파른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꾸준하게 좀 더 매수에 임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아직까지는 북한발 지정 확정 리스크 자체는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4월 15일까지는 보자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또는 종목군들이 내가 사고 싶었지만 고가에 형성될 때마다 눌림 매수를 좀 잡아보자. 이제는 공격 앞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김선일 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만큼 자신의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처럼 벼슬을 딱 세워서 시장에서 계좌를 지금도 승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성준 멘토 오늘 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우선은 오늘은 외국인의 힘으로 우선 올렸죠. 코스피를. 그리고 코스피가 한 3일 연속으로 양봉으로 마감을 해서 네. 19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 매수 국면을 놓친 게 아닌가. 네. 이제 기회를 잃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선현 멘토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북한발 리스크가 남아있죠. 북한발 리스크가 남아있고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금리 동결도 됐기 때문에 추가로 언제든지 하락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점 매수 구간을 놓쳤다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렇죠.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신규 진입자는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 기존 보유자는 우선은 지금 코스피의 바닥 1900선은 우선 그 하방 압력 경직이요? 하방 경직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조금 안심하셔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네. 또 얘기해 오늘, 주시죠. 금리를 동결했죠. 근데 네네. 저는 사실 금리가 동결되길 바랬어요. 그래요? 예. 이분 외국인
매국노는 아니시죠? 왜 동결을 권하신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대북 리스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라는 그 재료 자체가 굉장히 묻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 그랬구나. 호재로 안 받아들였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을 금리 인하를 하지 말고 어차피 할 거면은 다음 달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희 개인적인 바람으로 금리 동결을 한 건 아니겠지만요. 근데 만약에 금리 동결이 다음 달에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달에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확정이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 수 있는 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안성준 멘토가 주치다운 발언을 좀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역시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호재 자체도 악재로 받아들이고 작은 악재도 아주 크게 쇼킹하게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인데 역시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부분은 이제 인하 쪽으로 가려면 제대로 호재를 받아내는 시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면서 미국 신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지금 발표가 좀 됐습니다. 이게 부활절 연휴 영향 때문이긴 하지만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은 나왔지만 지금 외신 보도 쪽을 통해서 본다면 이 지표의 개선 사항으로는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지만 일단 호재로 미국에선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시장 수급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틀째 바이 코리아를 진행을 하고는 있어요. 그만큼 팔아놓은 대비해서 매수 강도가 커지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긍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현재 기준에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2,620억으로 6시 마감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다시 돌아온 것으로 봐도 될겠습니까? 김선일 멘토? 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돌아오는 부분은 한 2, 3일 더 사줘야죠. 그렇죠? 월요일 정도까지 좀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은 그때 정말로 좀 돌아오지 않았나. 모든 이제 리스크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쏙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방송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네. 자,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이제 제 말씀 잘 들어주길 말씀드려볼게요. 자, 웃음을 참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외인들이 현재 오늘 2,600억 정도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제 5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럼 이게 진짜 확실하게 턴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기관들은 왜 파나는 겁니다. 기관들은 왜 파나요? 기관들은 왜 팔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돌아왔는데 기관들 왜 파냐? 당연히 기관들은 아직까지는 리스크 자체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인해서 좀 더 상황을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지켜보는 그런 의도가 좀 보입니다. 지수 자체 확실하게 저점을 찍고 거의 PBR 1배 수준까지 갔다가 반등을 주고 있지만서도 리스크 자체가 대부분 리스크 자체가 완벽한 해소가 된 부분은 아니고 또 오늘 뭐 아까 나왔던 지표 역시 좀 양호하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지켜봐 주지 않을까. 확실하게 일단은 확실하게 턴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 디커플링 현상 자체는 거의 좀 끝났지 않았나 이런 판단은 듭니다. 하지만 외인들의 매수세는 하루 이틀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근데 또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놓칠 수가 있어요. 종목을 매수하실 때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외인들과 그리고 기관들이 같이 그래도 매수하는 업종을 조금은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코스피 쪽에서 특히 전기 전자업종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이 1,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한 6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인들과 기관은 최근 들어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외인 같은 경우 꾸준하게 매도세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LG전자도 오늘 꾸준하게 또 올라주고 있고 오늘 코스닥의 대부분 IT 관련 업종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한번 갤럭시 시리즈 발표될 때마다 쉬어갔던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시 한번 본격적인 실적으로 승부해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실적이 제일 좋은 업종은 바로 IT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IT밖에 없으니까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IT 업종 중심으로 한 종목들은 꼭 1차가 아닌 제가 0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닙니다. 기본으로 깔고 가는 산업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서 IT 관련 종목 꼭 매수하셔가지고 이번 장 크게 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나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외국인들이 완전히 귀환은 아니다.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반 부근에 했을 때 수급이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그때 가도 늦지 않다. 하지만 그중에 탑픽 쪽은 전기전자 관련돼서 특히나 IT 부품, 코스닥 관련주 쪽에 좀 집중력을 펴보자. 다시 한번 왕의 기한이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김선희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귀환으로 조심스럽게 봐도 될까요? 저 역시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코스피가 저점 매수 국면인 건 확실합니다. 우선은 대북 리스크가 많이 약화되긴 했어요. 많이 네. 약화되긴 했고, 핵실험, 뭐 전투 대비 태세, 뭐 개성공단 폐쇄, 미사일 카드까지 꺼냈는데 이제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북 리스크를 완화되게 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역시 좀 안정이 됐죠. 네네. 1150원까지 갔던 환율이 1150원 가까이 갔던 환율이 오늘 한 1129원에서 마감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있던 미국과 중국의 조금 그 경제 지표가 잘 안 나왔던 부분도 네. 뭐 FOMC 의사를 요구로 해서 다시 뭐 확인을 했고 그리고 미국 경기 1분기 실적도 예상과 다르게 좀 좋게 나왔다고 봐서 좀 대북 리스크 말고는 조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약간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북 리스크가 남아 있고 15일, 25일 언제 쏠지 모르고 또 그리고 항상 우리의 그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이것까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외국인의 매수가 제대로 끝까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외국인의 확실하게 귀환을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 정말 들어왔다고 확인했을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저 역시 IT 관련된 종목은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거 말고 다른 종목으로 좀 내수주 위주로 네. 종목 편입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내수주 위주는 이제 앞으로 있을 추경에도 좀 관련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좀 엔저 현상에서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내수주 위주로 IT나 내수주 위주로 종목을 편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 김선희 멘토 같은 IT 관련 쪽 전기전자 쪽에 집중력을 하자라는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의 귀환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자. 근데 이 외국인의 귀환이 시기상조자라는 거 안성준 멘토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은 전기전자 IT 부품 관련 쪽을 좀 집중력을 보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 부분 때문에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 소비재 쪽으로 좀 집중하자. 추경 예상과 함께 정책적 이슈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이따가 승천주 또는 내일장 전략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노출시켜 주실지 안 시켜주면요. 제가 긁어갖고 노출시켜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고정하시고요.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거 핫하지 않아요. 쿨해요. 쿨하도 아주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났던 부분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이제 슬슬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결국 실적의 발목을 이제 좀 안개 넘어서 터널 넘어가려고 하는데 실적 때문에 이것이 발목을 잡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 너무 이 부분이 찝찝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GS건설이 어닝 쇼크 부분에 실적이 발표됩니다. 적자 전환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건설주들이 무더기 급락, 용산 사태 이후에서 이제 바닥권 돌리나 싶은 시점에서 특히나 GS건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 위치상 여러분들의 저가 분할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한가에 400만 주 이상이 쌓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상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고, 그다음에 쇼크 원인, 그다음에 앞으로의 주가 영향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 네, 정말 춥죠. GS건설 정말 파란불 그냥 점으로 오늘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저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나왔던 바로 그 거의 저점 부분에 해당합니다. 한 번 더 빠지면 거의 이제 같은 가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호가창에 쌓인 물량이 400만 주란 말이죠. 네. 지금 이제 410만 주 정도가 눌려 있는 상황. 그렇다면은 오늘 뭐 거래량 자체도 23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아예 손도 안 대버린 거예요. 다 그냥 던진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내일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금 용산 하나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실적 쇼크까지 해가지고 2연탈 맞은 겁니다. 건설주들이. 그럼 당연히 하락폭이 좀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당연지사고 역시나 계속적으로 건설주 부분에 있어서 기억하십니까? 한 1월쯤이나 2월쯤에 항상 전문가들 말씀드렸을 겁니다.
건설주, 화학주 뭐 이런 거 실적 1분기 실적 확인해야 된다. 아직은 좀 들어가기 무섭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잠깐 간과하고 있던 부분인데 특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 예산과 더불어서 주택 지금 새로운 정책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책의 수혜가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실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그럼 대응책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걸 네.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내일 어쩔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여타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뭐 현대건설, 두산건설, 대림건설 다 이제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뭐 삼성, NG형 같은 경우도 10% 정도 빠졌는 그런 흐름 보여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약간 좀 단기적인 하락은 특히 GS건설 쪽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팔기도 힘듭니다. 사실 버티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좀 가격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주봉상으로 보여드리면은 선 하나 그어드리자면요. 월봉으로 좀 봐볼까요? 월봉으로 봤을 때 이 라인 자체 특히 2008년도 말에 보여줬던 가격 자체가 37,000원까지 한번 깨졌다가 다시 올라간 적은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은 저점으로 생각하시고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마 내일 중으로 한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서 그래도 좀 버티시는 전략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요. GS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최근에 신규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겠고요. 아니면 장기 투자 성격으로 좀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김선영부터 내일 일단 오늘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일 투매로 동참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투매로 동참하시면 당연히 하한가로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내일 만약에 거래량 자체를 보셔야 돼요. 하한가로 들어갔는데 거래량이 오늘 뭐 20만 주밖에 안 터졌는데 몇백만 주 나와준다 거래량 그러면은 사주는 겁니다, 기관들. 그걸 참고하셔야 되고 내일 만약에 3만 원대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3만 원, 3만 원 한가까지 내려가 버린다면은 저는 오히려 조금은 그래도 분할 매수 차원으로 한 비중 10% 잡고서 한 5%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선윤 멘토랑 일명 여러분 이게 방송 용어인가요? 저희가 솔직히 하한가 따라잡기 때려잡기인데 그렇죠. 그걸 자, 하한가 하려면- 때려잡기인데 방법이 좀 틀립니다. 이게 왜 제가 마이너스 15% 더 가게 되면은 네. 한 6,000원 정도 빠지게 되는 가격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일 거의 뭐 3만 얼마까지 한 6,000원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2008년에 보여줬던 그 바로 그 저점 부분이란 거죠. 그러면 충분히 매수하기에는 가격대가 좀 맞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하한가 14% 이하로 떨어져 버릴 때는 그때 만약에 근데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버텨준다. 하한가보다 버텨준다. 그때는 하한가 위에 한 13%, 14% 버텨준다. 그때는 조금은 분할 매수 차원 딱 10%만 한 10% 중에서 절반만 일단 한번 사시는 거. 요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인 급락 부분의 가격 매력 부분 2008년도 금융위기 사태까지 발생되었던 그 가격대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브레이킹이 걸려서 거래량 수반하면서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오는지 GS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지 모멘텀까지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국내 건설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됐던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안성준 멘토가 주식이다 보니까 GS건설 이 실적이 어떤 내용으로 문제점이 도래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상 최악의 어닝 쇼크였죠. 네네. 사상 최악의 어닝 쇼크인데 그게 어떻게 발현됐냐고 하면요. 네네. 우선은 그 2009년에 수주한 아랍에미레이트 루와이스 송경 공사에서 4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견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문제가 GS건설만 그 사업을 따낸 게 아니라 이 네네. 말씀이죠. 그리고 삼성과 대우 그리고 SK건설 역시 이 같은 그 송유관을 수주를 그렇군요.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 역시 조금 관련된 종목들 역시 다른 그 건설주 종목들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의 그 GS건설의 문제 중에서 또 다른 문제가 좀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 그리고 또 도덕적 해이가 좀 의심된다.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네네. GS건설이 이게 있기 불과 한 2달 전에 2월 달에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네. 그리고 또 기업업도 발행을 해서 네. 이런 대기업이 자기 2009년에 있었던 해외 그런 자신들의 해외 사업장의 부실을 모르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네네. 좀 시장의 그 업계 전반에 대한 좀 불신이 가시화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업계 전반에 그 좀 악재로 좀 불 걸릴 수도 있는 게 조금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현재 기준에서 예. 전반적으로 이 GS건설 어닝 쇼크 부분이 부정적인 불신과 함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즉
시장 투자자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업종으로 변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좀 신규 매수자들은 저점 매수를 시도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아예 생각이 쳐다도 듭니다. 보지 말자. 예, 왜냐하면 그 시장의 불신 자체의 그런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하시려면 그건 좀 가급적 지양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으면 한 템포 아래에서 그냥 하시는 게 네.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대형 건설사 중에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삼성물산인가요? 삼성물산과 SK건설. 네, SK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까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성준 멘토가 주셨는데요. 대형 건설사 중에 동반해서 GS건설과 마찬가지로 중동발 어닝 쇼크가 발생될 수 있는 기업은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대우건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K건설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현재 이 피해가 조금은 불신,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되는 거 봐서는 연거푸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니까 체크를 두시면서 일단은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선희 멘토 같은 경우는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가격 매력까지 36,000원대까지 이탈할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짧은 안타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자. 그거를 못 하시겠다라면 김선희 멘토를 같이 만나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선희 멘토 다른 대형 건설사 이거 말고 네. 지금 우리 안성준 멘토가 얘기해줬던 종목 말고요. 다른 것 중에 혹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종목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건설주가 다 지금 빠질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삼성물산이 근데 좀 오늘 의외의 모습을 좀 보여줬죠. 삼성물산이 좀 크게 흔들리긴 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같은 상황 가장 많이 빠졌던 게 6만 1,000원까지 좀 내려갔습니다. 6만 1,700원까지 내려가서 한 6%까지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와주면서 이제 빨간색 이제 불을 들어와 줬는데 오히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하고 리스크 자체에 대비해서 좀 그 건설주 대비해서 그냥 가장 좀 양호한 종목. 라인 자체를 좀 그어드리자면은 보통 이 라인 자체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라인에 지금 딱 맞고서 다시 오늘 올려주는 모습을 좀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자체 좀 타고 다시 한번 안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주 보실 분들 아까 GS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게 원치 않으신다면은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삼성물산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삼성물산은 오히려 좀 강하게 매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좀 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없나? 수급적으로 일단 기간이 나가긴 했지만서도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피해를 좀 넘어가면서 긍정적으로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게 양손만 멘토와 비슷한 의견의 삼성물산 쪽을 지금 언급을 해주시네요. 글쎄요, 제가 보고 있는 건설주는 얘기를 안 해주셔서 저도 쉿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건설주 너무 여러분들 같이 동반해서 받는 부정적인 종목이 있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는 종목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셨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우와 무려 LG전자가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랑하지 귀엽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설 거라는 예상에 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웃으세요 본인이. 자,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했습니다. LG전자가 야, 이게 진짜 멋있다. 이제는 10만 원 진짜 갈 것 같다라는 떠난 이상로 멘토가 그리울 정도로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LG그룹 관련주들을 동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LG전자 관련주 관심 가져봐도 될지 최근에 LG 이노텍, 디스플레이 할 것 없이 LG그룹 쪽 고공행진입니다. 김선희 멘토. 네, 요즘 LG전자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옵티머스 G 프로 핸드폰이 휴대폰, 스마트폰 제가 한번 봐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이 라인 자체 특히 LG 디스플레이 쪽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요 옵티머스 G 프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 또 이 영향인가요? 다시 한번 옵티머스 시리즈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으면서 1000만 대 돌파를 했거든요.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짝 약간 조금 3등 안착을 하긴 했는데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 옵티머스 시리즈가 드디어 좀 시장에서 이슈를 받으면서 3위 굳히기가 지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애플 다음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매집 딱 잡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그 영향 따라서 고스란히 조금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이고 오늘 뭐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LG전자는 최근 들어서 그 전부터 해서
꾸준하게 외인들이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까지 7일 연속 그래도 매수가 맞아요.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외인들은 미리미리 선점을 하는데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 쪽으로 해서 선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줬죠. 자, 기관들이 좀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온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LG전자 지금 뭐 오늘 일봉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좀 사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주봉으로 보면은 네. 아직 갈 길 멀었습니다. 주봉 이제 골드 크로스예요. 이제 안착하고 올라가서 가야죠. 예전으로 이제 가줘야죠. 그럼 분명히 LG전자는 옛날에 이제 어느 정도 10만 원대 안착했던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LG전자 충분하게 조금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충분하게 조금 천천히 좀 매수하신 전략으로 IT 대장주 지금 삼성전자긴 하지만서도 지금 최대 하드로 떠오르는 종목도 LG전자입니다. LG 관련주들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 LG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눌림 매수로 좀 집중력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놀림 매수가 오면은 정말 좋은데 안 올 수도 있다. 안 올 수도 있다. 그럼 가장 LG전자가 아니라면은 LG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있기 때문에 네. LG 디스플레이를 좀 더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하신다면은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결국은 LG그룹주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부담스럽다라면 디스플레이가 현재 가격 매력 구간에 트레이딩 관점이 가능하다. 또한 이제 디스플레이도 전반적인 국민주로 들어가죠.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 쪽에서는 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력 할 필요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겠고요. 안성준 멘토는 이 LG그룹주, 그러면 스마트폰 관련된 LG그룹주와 함께 부품 소재 쪽 중소형주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물론 그렇죠. 그런데 LG LG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은 몇 안 되는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이긴 기업입니다.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도 그렇고, 네네.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리고 뭐 카메라 모듈도 그렇고, 그리고 LG가 잘 나간다는 것 자체는 LG 전자가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 역시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 휴대폰 부품주 역시 잘 나간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전에 삼성 갤럭시 삼성 갤럭시 S3에 의해서 코스닥 휴대폰 부품주들이 훨훨 날아갔는데 LG까지 이거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의 IT 관련된 부품주들 더 좋은 전망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그런 부분이거든요. 결국 코스닥 쪽에서 IT 부품주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가져온 것이 이 옵티머스 부분에 대한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동반해서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 좀 두드러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속에서 IT 부품주 쪽. 그런데요. 여러분, 이 LG 스마트폰과 전기전자, TV 쪽에서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지금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 계좌를 승천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빨리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채널은 고정하시면서요. 네, 오늘장 이슈앤토크를 지금 여기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막 지금 보니까 미국 다우존스와 S&P,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약보합 부분 출발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내일의 승천주 알아보기 전에 저희 멘토들의 추천 종목, 수익률 베스트 5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역시 1위는 알 수 없는 오리무중 물음표고요. 2위와 3위 양손 멘먼트가 땅땅하게 두 종목으로 교체해가면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겠고요. 4위와 5위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아나패스가 현재 올라오면서 양손모 멘토와 김용준 멘토밖에 안 보이는데 1위가 새로운 분이 생긴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런지 종목 수익률 넘버 1을 공개합니다. 안 바뀌었군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급락 쇼크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일양약품이 25% 상승세로 1위를 도저히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내어줄지 내어주시는 분에게 이마에 뽀뽀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출연 멘토들입니다. 남은우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골프존, GS 리테일, 셀트리온, 대우 인터내셔널, LG U+까지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인데 셀트리온과 LG U+를 주실 때 나의 색깔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셀트리온 오늘 단기적으로 급락 자체가 나왔는데 일단 보유 전략 주셨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상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자. 현재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신규 편입되면서 전략대로 우상향 쪽으로 지수와 함께 강한 상승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플러스권에 있겠고요. 나머지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승 모멘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아이마키 코리아, 그리고 휴비스, LG 패션, 와, 그리고 바이오랜드도 마이너스 1.5% 부분이지 포트 정말 배우고 따라하고 싶은 포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체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영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일양약품, ICD, 아나페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J 컨텐트니까 그 한 달 가입비 얼마인가요? 가입해야겠습니다. 저도. 포트 정말 좋습니다. 굿, 베리베리 굿, A 플러스 2개 드려야겠습니다. 보유 의견 다 주시면서 자신의 색깔, 우리 교수님답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조이맥스, 인터파크, 컴투스, 어제 신규 편이면 에이블CNC도 오늘 상승 세트에 소외되지 않고 추가 장중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코스맥스가 장중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고가가 55,700원이었는데요. 여전히 코스맥스 보유 의견을 주셨다는 거 보시면서요. 이분은 도대체 수요일팀 도대체 이분도 저기 한 달 결제비 얼마인지 좀 알아서 김PD님 좀 알려주세요. 제가 가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출연하신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엠텍, 유진기업, 송원산업이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그리고 삼성전화가 신규적인 편입을 수요일날에 진입을 했는데요. 현재 역시 제가 이거 분할 매수하면 포트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낙폭을 거의 축소하고 송원산업 무려 플러스권까지 돌아 나오는 모습입니다.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코어가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 현재 헬스케어, 유헬스케어 부분과 함께 모멘텀을 좀 작용을 하면서 낙폭 자체로 축소해서 올라오네요. 플러스권 이제 곧 바로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야,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제 종목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저 수요일 팀만큼 저희 포트 지금 빵빵한 상태인데 저 두 분 정말 매력있게 포트를 잘 운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는데요. 우리 목요일의 남자 화요일 날 나와서 딱 시장을 흔들고 가더니 목요일 날 딱 와서 자기 자리에서 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면서 하고 있는데요. 까도란 김선인 멘토 화요일에 나와주셨지만 역시 목요일 날 강한 남자 같아요. 화요일 날 추천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종목군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확히 화요일 날 시장을 급하게 출연을 해주셨는데도 시황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1920포인트 네. 신내림 받으셨어요? 그죠? 그날만 받았나. 그날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기에는 오늘 진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앵커님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날만 제가 받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정답이고요. 자, 지금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유진기업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진기업이 지금 이제 주가가 오늘 재미는 없었습니다. 이유가 일단 있죠. 자, 용산 산업대운입니다. 용산산업 유진기업 한 50억 정도가 투자가 들어간 상태인데 이게 약간 좀 발목을 잡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진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 자체가 이렇게나 많은데 그 고작 50억 때문에 주가가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의 매수량을 살펴보자면은 역시나 연기금 쪽에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오늘 뭐 금융투자 쪽 9만 주가 나가긴 했는데 아직 굉장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잠깐 쉬어갈 뿐이지 다시 한번 상승할 종목 이 종목은 한번 올라간다면은 크게 갈 수도 있다. 자, 가지고 있는 현금 어디다 쓰겠습니까? 투자하는 데 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입니다. 꼭 홀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이 주가 차트 흐름 자체가 서서히 다시 한번 바닥권을 높여가면서 반등을 주다가 약간 빠졌다가 다시 지금 서서히 올라가는데 오늘 정말 가장 큰 배신을 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수가 잘 갔는데도 포스코 엠텍은 0.98%가 좀 빠졌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약간 불거지고 있어요. 연기금이 지금 3일 연속 매도가 나와주고 있긴 한데 투신권에서 그 물량을 일단 다 받아주고 있긴 하거든요. 요걸 좀 투신권이 확실하게 갑자기 매수 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연기금 물량을 받아주면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확실히 그래도 매수권으로 유지시켜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포스코 엠텍 여지없이 조금 강하게 매수 타이밍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투신권이나 연기금 둘 다 합쳐서 매수가 살펴보자면 평균 단가 1,400원 부근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더 갈 수 있는 종목. 최근 들어서 여러 전문가들 추천이 좀 나오네요. 제가 먼저 추천했습니다. 네, 새치기 하지 마시고요. 꼭 가는 종목이다 말씀드려볼게요. 그렇죠. 자. 기관계 쪽에 평단가 1,400원은 본인이 직접 수기로 한다고 했다 저한테 걸렸죠. 그런데 평균 단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있다는 건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기관 수급의 주도 주체들의 평균 단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변동 속에서 이 종목에 대한 리딩 자체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포스코엠텍 제가 도장 찍어둔 우리 김선임 멘토의 종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빨리 볼게요. 그럼 성원산업입니다. 자, 성원산업 역시 지금 이게 마이너스 한 5%까지 갔다가 자, 플러스 3% 정도로 지금 딱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종목.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하시나요? 최근에 기관들이 서서히 4월 달부터 매수가 급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 종목 박스권 분명히 뚫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오늘 약간 좀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는데 이거 다시 뚫고 올라갑니다. 새로운 가격대 보여줄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삼성전자 어제 제가 화요일날 나와서 수요일날 시초가로 돌격 앞으로 들어가자 말씀드렸죠. 자, 어제 근데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빠진 거 그대로 다 올려주면서 지금 딱 시초가 154만원 딱 걸려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금 좋은 포인트가 오늘 잡혔습니다. 오늘 외인들이 들어왔어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화요일날 외인 브레이크 걸리고 있다 말씀드렸었어요. 외인 브레이크 잡아주면서 분명히 외인 매수 들어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포인트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잡혀버렸고요. 외인 18,000주. 기간 역시 꾸준하게 32,000주 매수가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이 종목 삼성전자는 160만원까지 지금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160만원 충분히 도달 가능하고 갤럭시 S4 출시되는 그 순간까지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달려갈 겁니다. 자, 대형주 보시는 분들 삼성전자 필히 지금 타이밍 매수하시면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으니까요.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선임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당당하고 야무지게 까도남답게. 근데 까도남 닉네임이 너무 안 어울려요. 빨리 캐릭터를 좀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여운데 귀요미로 바꿀까? 시장에 그래요. 지난주에서 두 번째 우리 출연 중이신 뉴페이스 안성준 멘토 참 캐릭터는 다부지게 좀 만들어줬고 화면빨 잘 받아요. 저보다 그리고 키가 커서 별로예요. 네, 그런데요. 첫 출연부터 반응이 뜨거웠다고 들었고, 근데 지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지인들이 만약 잘 못했다라면 지적을 더 많이 했다. 그만큼 호응이 좋았다라는 거, 이분 스타가 될 수 있는 기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추천해 주셨던 인피니티 헬스케어, 한 주 동안 흐름이 어땠는지 체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최근에 코스닥이 조금 급락하면서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제가 접근을 드렸죠. 그래서 밀리는 게 오히려 매수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 됐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간 후에 그 상한가를 그렇게 크게 깨지 않고 기관 조정을 겪었던 그 가격대를 이 3일 전부터 지지를 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도 좀 상승을 하다가 약간 그 단기 이평선에 걸려서 조금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단기 이평선이라서 저항이 있어서 걸렸다기보다는 이전에 좀 한 네 개의 음봉에 조금 들어갔던 그런 좀 약간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그런 투자자들이 조금 던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1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네, 얘기해 주시죠. 1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잠시만요. 네네네. 앞으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과 함께 전반적으로 수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다시 그 신정부의 정책과 함께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관련돼서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본다. 또한 지금 정책발의 수혜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저희 안성준 멘토의 인피니티 헬스케어에 대한 종목 한 주간의 흐름 체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분의 현재 포트폴리오를 지금까지 아주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 승천의 코너.
내일 시초가를 공략한 그리고 장중에 저점 또는 돌파 안착할 때 추격 매수 어떤 종목으로 비장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켜야 될지 두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안성준 멘토 CJ 헬로비전 가지고 나오셨고요. 김선희 멘토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CJ 헬리보전 또는 SK 하이닉스를 신규 매수했거나 또는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허심탄회하게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종목이 상당히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추격 매수 앞으로 잡을지 아니면 시장의 포인트가 이미 시세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숨은 리뷰 포인트는 무엇인지 먼저 안성준 멘토를 통해서 CJ 헬로비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J 헬로비전을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CJ 헬로비전은 우선은 그 MSO 관련된 그 MSO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기업이죠. 네.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경기가 좋아지거나 경기가 좋아지지 않거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찾고자 해서 CJ 헬로비전을 갖고 나왔습니다. 추천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겁니다. CJ 헬로비전은 지방 SO들을 흡수하면서 성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의정부 SO를 인수했고 상반기 중에도 또 SO를 인수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매출 기반과 디지털 전환율이 되겠습니다. 네. CJ 헬로비전은 가입자가 약 350만 명으로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이 가입자들은 또 올해 가입자가 좀 상승이 예상이 네. 되고요. 또 디지털 가입률 역시 상승세입니다. 지금이 한 45.7% 정도 됩니다. 전년 말 대비 1.8% 올라간 수치인데 2010년 1분기 27%에서 2012년 4분기 44%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동기간 중에 평균 방송 수신료가 8,000원에서 9,300원으로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디지털 가입률 상승이 네네. 수신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 TV 업계에서 중요한 매출 요소인 것만큼 네네. 지금 디지털 가입률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CJ 헬로비전의 그 매출 신장률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 디지털 전환율은 2015년까지 한 75%에서 80%까지 전환율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계속해요. 네, 전환이 되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디지털 방송 전환 비중이 지금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사업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네. 예, 케이블 TV 사업자 중에 유일하게 그 저가폰이죠. 알뜰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2015년 매출 기준으로 해서 국내 MVNO 시장의 37.5%의 점유율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거를 알뜰폰이 뭐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CJ 헬로비전은 이제 묶어서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알뜰폰 같은 거를 이제 뭐 IP 전화나 그렇죠. 뭐 인터넷 전화나 같이 해가지고 이거 역시 조금 시너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실적을 보시면 2014년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약 9,900억 원. 12% 상승한 9,9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1,700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약간은 요행이고 약간 복권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예, 좀 관련법이 개정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지금은 한 SO의 가입자 수가 케이블 TV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 유선 방송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걸로 좀 할 수도 있다라는 설이 돌고 있어요. 근데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MSO, CNM을 인수할 의향을 먼저 이미 내비친 CJ 헬로비전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인수할 경우에는
마켓 시야가 훨씬 더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제 루머일 뿐인 거죠? 예, 이거를 기대하고 사는 건 아니고요. 네. 만약에 된다면은 훨씬 더 모멘텀이 커질 수 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매매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시죠. 예,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 3월 14일 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네. 이 대량 거래가 뭐냐면은 원래 CJ 헬로비전이 오버행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오버행 이슈 중에 하나가 이때 블록딜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산 거의 대부분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네. 예, 대부분의 이때 네, 수급 대부분의 주체가 누구였었죠? 전반적으로.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은 네네. 우선은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기관이었군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 블록딜 이후로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서 수급적인 문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네. 매수는 매수 포인트 잡아주시죠. 매수가 예. 어느 정도에서 공략을 하면 될까요? 네. 예, 차트 통해서 보여주시죠. 16,300원에서요. 네. 한- CJ 헬로비전 예. 16,300원에서부터 한 조금 눌린 목을 체크를 하는군요. 네, 한 15,300원까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네. 좀 밑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많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밑으로 네네. 그냥 일정 비율을 계속 나눠 사지 마시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 많이 사는 전략으로 해서 손절은 한 14,200원 정도 마이너스 10% 정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우선 1차 목표가는 한 17,200원 정도 잡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돌파를 하면은 추세를 따라서 계속 홀딩하는 전략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CJ 헬로비전에 대한 목표가는 이제 도달할 경우에는 수정을 해서 리뷰를 좀 잡아주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성준 멘토의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매스크가 이제 15,300원에서 16,300원 밴드 속에 좀 들어가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 이제 상향 조정 부분은 시장 흐름 보면서 체크하자라고 했습니다. 아까 차트상에 보니까요, 거래량이 수반되는 강한 자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여러분들 차트를 좀 기억하시는 스킬을 배워보셨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분을 참 치킨맨2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요. 이분이 SK 하이닉스를 김선은 멘토가 가지고 나왔어요. 국민주. 이제 좀 갈만하고 웃을 수 있을까요? 기대가 돼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죠.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 3만 원을 뚫지 못하고 쭉 빠지다가 자, 이 종목 언제 사야 될까 기회를 엿보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자, 오늘 그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자,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내일 또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뭐 굳이 회사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실적이 작년 그래도 4분기부터 확실하게 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부터는 정말로 정말 확실하게 턴하는 실적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자, 1분기 때 영업이익 예상이 한 2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당연히 큰 흑자 전환이고요. 특히 2분기 때가 중요합니다. 2분기 때 예상 영업이익 자체가 한 6천억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200% 이상 증가하는 모습. 그러면 그렇네요. 지금 기관, 특히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굉장히 좀 많이 요즘에 다시 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뉴스를 뿜어서 내고 있거든요. 그냥 뉴스를 막 뱉어내고 있어요. 이 종목 좀 빨리 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뭐 기관들이 먼저 매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직 아닙니다. 기관들 확실하게 막 꾸준하게 매수하는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서서히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예전에 이제 주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살펴볼 때 항상 그래도 예전에 바로 전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한 3만 원대 부분이고 그 전이 이제 한 3만 7천 원 부분인데 이 친구 지금 주봉으로 보니까 아주 이쁘게도 밑골이 달렸단 말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밑골이 달고서 이번 주 내내 올라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 지금 일본까지 돌아가 볼 때 충분히 바로 그 전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 29,700원은 뚫고 갈 수가 있는 부분. 오늘 이렇게 3.7% 오를 때 기관들과 외인들이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최근에 한 달 동안 SK하이닉스 기관들의 매수량이 20만 주 총 매도량인데 이게 내일 당장 바뀔 수도 있어요. 다시 기관들이 매수 우위로 바뀌면서 외인들 동반 매수가
또 한 번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SK하이닉스 짧게 봐도 좋지만서도 2분기 실적까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주가는 보통 2, 3개월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시고 1차적으로는 한 3만 1,000원 정도까지 이번에 뚫고 3만 원 무조건 두고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3만 1,0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2차는 한 3만 3,000원 정도까지 바로 작년 2011년에 보여줬던 가격대 거의 뭐 중간쯤 해당하지만서도 한 3만 3,000원까지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나 돌격 앞으로 내일 시초가 매수 하시고요. 일정 목표가 3만 1,000원 일단 보고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한번 이제 손절가만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죠.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손절가를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깨지 않았던 라인, 최근 들어서 깨지 않았던 27,000원 잡고서 대응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김선윤 멘토가 꼭 손절가를 굳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따라해봤는데 이게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만큼 자신감이 좀 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같은데요. 근데 이 SK 하이닉스나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 영향력도 좀 있었지만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단기적인 급등 1% 상승세. 그랬었죠. 그다음에 D램, 익스체인지 DXI 차트 자격도 우상향 쪽으로 평균 DDR 값을 비롯한 반도체의 상승 모멘텀 때문에 수혜를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세가 전환되면서 0.8% 하락세예요. 내일 이제 눌릴 만에 가는다라면 더 자신 있게 좀 붙여도 되는 거겠습니까? 일단 전반적인 상황 짧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상향은 추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타고 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은 정말로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SK하이닉스 지금 3만 원 아래 가격은 정말 매수하기 좋은 가격입니다. 다시 나눌 수가 있는 가격이거든요. 1분기 실적 발표된과 동시에 3만 원 뚫고 올라갈 게 분명하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 기대가 되기 때문에 3만 1,000원, 2,000원, 3,000원까지 그냥 단계적인 상승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오를 때 주가 막 6%씩 오르고 크게 움직입니다.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서 시초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주와 DXI 차트 자체가 지금 현재 우상향 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추세는 계속 갈 것으로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추세 강력하게 지금 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속 시원하게 하시면 SK 하이닉스 신규적인 매수 포지션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가지고 나오신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멘토의 CJ 헬로비전 매수가 15,300원에서 16,300원에 매수 편입 시도하고요. 목표가 17,200원, 손절가 14,1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의 대국민주 SK 하이닉스 이번에 3만원 뚫어낼 거다라는 부분과 함께 매수가, 시초가, 공격 앞으로 편입 시도하겠고요. 목표가 31,000원, 손절가 27,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의 최종 정리입니다.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 포스코 엠텍, 유진기업, 송원산업, 삼성전자까지 모두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SK하이닉스 내일 시초가 신규 편입 시도한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닥터 안 주치 안성준 멘토의 포토 보니까 인피니티 헬스케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눌려있다, 정책적 수혜 가능하다라는 것과 함께 현재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CJ 헬로비전을 신규적인 편입 시도로 내일 분할 매수 밴드 속에도 도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 저희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의 이 주쌤 김도영을 참 그래도 이뻐한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못하는 발음이 하나 있다는 거 이제쯤은 체크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도. 오늘 장에 오프 더 레코드 주식시장의 소문과 뒷이야기, 증시 뒷담화 시간 지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저희는 정치적 색깔은 분명히 없습니다. 저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포인트만 짚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직도 이 정치 인맥주 정치주들 때문에 아주 난립니다. 코스닥이 4월 24일 재보궐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에 금일 안철수 관련 테마주를 또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안철수 안테마주 언제쯤 가야 잠잠해질까요? 김선윤 멘토. 자, 뭐 선거가 4월 24일이죠. 그렇죠?
그럼 그 전까지 좀 널뛰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안철수 이제 당선 예상이 좀 되는데 얼마나 이제 많은 격차로 당선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당선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어제부터였나요? 오늘부터였나요?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관련주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오늘 안넷 같은 경우도 9% 넘는 급등. 지금 3월 달에 한번 큰 폭으로 한번 올라줬다가 93,000원까지 갔었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쭉 빠져 흘러줬는데 어느 정도 다시 오늘 상승하는 흐름 자체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가게 된다면은 21선 뚫고 올라가는 또 골드 크로스 모양이 좀 나와주거든요. 굉장히 또 이쁜 차트가 또 단기적으로 나와줍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보건데, 좀 기술적으로 보건데,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까지 해서 한 10일 정도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만서도 안철수 관련주들 중에 안넷 같은 경우에는 비중은 정말 작게 해가지고 한번 재미삼아 베팅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다는데 4월 24일날 재보궐선거가 이제 며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들썩이는 시장이 너무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들썩이는 거 아닐까요? 김선임 자, 멘토? 단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그 전 5일 전 이렇게 하면 재미는 없고요. 바로 오늘 이제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일도 한 번, 보통 한 2번, 3번 정도는 움직여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급등했고 내일도 한 번 더 좀 더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모레라도 한 번, 2번 정도의 차트 흐름은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한 7만 1,000원 오늘 종가로 끝났는데 7만 원 초반대 나 7만 원 정도에 좀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으로는 8만 원 이상은 절대 반대입니다. 7만 5천 원 이상도 조금 부담스럽고요. 한 7만 원 초반대로 비중 작게 해서 한 매수해 보시고 단타 노리시고 한 수익률은 한 3, 4% 정도만 기대해 보시고 대응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임 멘토가 역시 센스가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참 제 이분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을 정도인데 다음 주에 매매 끝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거 그렇죠. 지금 우회해서 얘기했죠? 치사하게? 네, 그렇습니다. 네, 영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으이그. 제대로 좀 해주시지 뭘 또 우회해서 갖고. 여러분들, 근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안랩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 쪽으로 좀 강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쵸? 안성대 멘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다물멀티, 오픈베이스, 솔고바이오. 그렇죠. 얘네들 작은 애들이 가고 솔직히 안랩 같은 경우 상한가를 안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근데 기본적으로 이 관련됐다고 알려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네. 25개 정도 된다고 저는 어마어마하죠.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물 멀티미디어 말고도 맥커스, 링네트 이렇게 상한가를 네. 계속 갔는데 기본적으로 다 같이 손을 잡고 상한가 가는 모습을 봐서도 내일 상승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에 너무 취해서 저는 진입하는 거는 조금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 안철수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난폭하게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한 2, 3%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굉장히 물려서 회복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좀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네. 지금 보궐선거라서 좀 그 이슈 자체가 조금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 있었던 주가 조작이나 금감원 발에서 작전 세력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냥 보시기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이 테마는 테마였고, 근데요, 테마주 매매 트레이딩 하다 보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다 손에 손 잡고 다 함께 상한가 지키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제발 하실 거라면 매매 트레이딩이 뛰어나신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가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도 업종, 주도 종목 잡아내기도 너무 즐거운 박앤셀 기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다음 주까지만 안철수 테마주들은 매매 트레이딩 하시라고 저희 두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다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또 잠잠했어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움직이다 말다 하겠는데 오늘 또 우선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세 연출을 했고 또다시 한번 시장의 가치주라고 하는 종목군의 상승 모멘텀 두드려졌는데요. 왜 이렇게 좀 잠잠해질만 하며 우선주가 또 뜨고 있나요? 역시나 조금 가치 부분에 있어서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 이제 또 배당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메리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의 상황이 안 좋다 보면 당연히 우선주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꾸준하게 조금 보신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오늘 우선주 중에 갔던 종목들이 그렇게 이제 큰 종목들은 아니었어요. 작은 좀, 것들이었죠, 작은 사실. 것들이 움직여졌기 때문에 조금 불안합니다. 그 점은 조금 굉장히 안 좋게 좀 봤는데 우선주를 매매하실 분들이라면은 대형주 관련한 우선주를 차라리 조금 사십시오. 제가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추천을 좀 드리자면은 그래요? 네. 그냥 큰 거 사십시오. 삼성전자 우선주 좋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차트상의 흐름 완벽하게 지금 바닥 박스권 뚫고서 정확하게 지금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이쁜 차트가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 삼성전자보다 먼저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갈 수 있겠다.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LG전자 우선주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 지금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약간 부담스럽긴 하네요. 가격 자체는. 하지만 그래도 LG전자가 지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G전자 대비해서 LG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많이 저평가 되겠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라. 우선주 하실 때는 절대 작은 거는 보시는 건 아닙니다. 좀 큰 거 보시고요. 우선주 작은 거 움직이는 당연히 정책과 경제 그 민주화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은 조금 멀리 하시고 요 관련주들 제발 부탁드리는 거 작은 거 추격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최근에 본주와 우선주가의 괴리율이 좀 커지면서 특히나 볼 때도 이 우선주 같은 경우 김선일 멘토 같은 경우는 대형주의 우선주만보다 작은 종목들, 개별 종목들을 우선주 쳐다보지 말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안성준 멘토 이 얘기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그 안철수 정치 테마주랑 비슷한 얘기라고 봅니다.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가면은 뭐 3번, 4번 상한가도 갑니다. 하지만 하한가를 가면 또 계속 하한가를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주들은 접근하지 마시고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네. LG전자나 삼성전자 좀 큰 기업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우선주, 그러니까 즉 대형주가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 때문에 너무 비싸다라면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우선주, 좀 더 가격 매력이 있는 우선주 대형주 쪽으로만 집중하자. 그러면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라는 두 분의 멘토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보궐 선거에 관련된 안철수 테마주는 다음 주 장 초반부에만 매매 트레이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오늘 장의 증시 뒷담화 여기서 마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일 이번 주 잘 마무리 지어야 주말에 힐링을 하실 수 있고 봄 기운을 좀 만끽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분을 통해서 내일장 전략 상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 승천 열심 멘토 클리닉. 벌써 시간이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는 것 같네요. 현재 시각은 11시 11분 19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장 전략을 좀 체크해보기 전에 해외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선물의 신근철 연구원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유럽 그리고 미국이 특히나 미국은 좀 전에 출발이 되었는데요. 약보합 부분 출발 이후에 상승세를 좀 더 올려간다는 속보치들을 저희가 언급드리고 있는데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특징적인 부분 체크해봐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같이 좀 언급해 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좀 전에 상승으로 일단 출발했습니다. 전일 다우와 S&P 500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각각 14,800대 그리고 1,580대에서 다 마감했습니다. 금일 이제 아시아와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모두 호재를 나타내는 모습에 따라서 지금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중국에서는 3월 신규 대출이 1조 600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8,900위안보다 더 높고 이전 수치인 6,200위안보다 모두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1월 수치를 제외하면 2010년 2월 이후 3년 내 최고 대출액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를 지지할 만한 충분한 유동성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면서 증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발표된 미국의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좋은 34만 6천 건이 발표되면서 지난주 발표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의 불안감을 다소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강세와 관련해서 지금이 새로운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너무 멀리 왔는지에 대한 의견이 지금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는 특징적인 재료 부분은 좀 없다. 그다음에 주간 실업 청구 건수 부분도 저희가 속보로 얘기했던 부분에 편하게 좀 다른 내용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가 또다시 한번 국채 입자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유럽 주요국 증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금 관망세 쪽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못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 주가 동향, 추가 상승을 더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특징적인 부분에 체크해봐야 할 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죠. 네, 유럽 증시는 이제 전일 약 2% 상승하면서 3개월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후 현재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지금 3일 연속 상승하면서 일주일 내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최근 위험 자산의 상승으로 인해서 유로화 또한 상승세를 지속하며 금일 장중에는 1.4140 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금 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낸 수치인데요. 금일 새벽에는 이제 이탈리아 쪽 지금 국채 말고도 그를 제외한 나머지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이제 그냥 큰 변화 없이 보합세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의 이제 큰 특징 없이 전일 강하게 갔더라도 차익 매물 압박 때문에 갑자기 급락 나올 영향력은 좀 적다. 보합 부분에 마무리될 것 같다. 유럽 주금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을 했는데요. 주간 시장만큼이나 야간 시장도 핫하게 가고 있는지 수급적인 특징까지 짚어주시죠. 네, 야간 코스피 시장은 거의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뚜렷한 경제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약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뉴욕과 유럽 증시 모두 보합세를 나타내면서 투자자별 동향 또한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뚜렷한 매도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제 명일 발표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잘 대변하는 소비 지표 결과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우리나라인 야간 선물 시장에 전체적으로 부합을 시켜본다라면 혼조 쪽인 양상에서 방향성을 잃은 부분이지 거래량도 좀 크게 수반되진 않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급락 여파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나오지 않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급등 이후에 피로감 부분이었지만 차익 매물들이 없는 것 같아서 긍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좀 들으셨어요. 해외 증시 자체적으로는 이제 특징적으로 우상향이 좀 더 빵 터져가지고 우리나라도 강하게 빵 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전일 급등 부분에 또한 신고가 랠리가 좀 나오는 부분이 일부 나오다 보니까 숨고르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쏜살같이 정신없이 목요일까지 달려가고 있는 저희 주식승천. 내일장 전략. 지금부터 임팩트 있게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선임 멘토, 네. 내일 어떻게 할까요? 돌격 앞으로 할까요? 현금화 좀 챙길까요? 내일은 조금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리스크 자체가 남아있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방송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북 리스크 15일 날 김일성 생일입니다. 그 기념으로 인해서 미사일을 아직 15일까지 발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체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한 번 더 좀 다른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그래도 역시나 매수할 수밖에 없는 종목은 항상 제가 IT는 영차입니다. 영차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맞아요. IT 관련주들 사시려면은 IT 관련주 사십시오. 다른 거 정말로 관심 두지 마시고 IT 관련주들만 해가지고 포트 비중 최소한 IT주들은 30% 이상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50%도 괜찮습니다. IT 관련주들 오늘 코스닥 종목들 대부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다 제자리 돌림 다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빠졌던 거 다 회복시켜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겠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주봉 상황을 보자면은 밑골이 굉장히 길게 달면서 다시 끌어올려줍니다. 이거 네. 지금 기관들과 외인들 버리지 않고 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시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좀 전략적으로 보신다면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면서 매수하시는 전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일은 관망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전략을 잡고 그 사려는 거야 말라는 관망이야 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대신 공격 앞으로 매수 아니겠고요. 눌림 매수 쪽에서 관망 부분을 가져가는데 공격하지 말고 눌림 분할 매수 가져가자. 이분 참 매력 덩어리. 내가 여자였으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안상님 멘토 내일장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조금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네. 오늘도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우선은 대북 리스크가
대부분 리스크의 촉각을 조금 곤두세워 주시고 그리고 지속적인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번 샀다고 외국인 돌아온 게 아니고 좀 쌍끌이까지 나올 때까지만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점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요.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에 발생한 하루예요. 내일만 지키면 이번 주말에 결과 나오니까 북한 리스크 확인하고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두 분 다 관망인 체제 김선희 멘토 바로 내일 분할 매수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신 있게 보십니다.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저 주생 김도영 MC와 우리 김선희 멘토 그리고 안성준 멘토와 함께 했던 목요일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지 하나 있습니다. 내일 제가 또 나옵니다. 내일 제가 또 나오니까 종목 상담 재미나게 한번 해보고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